자,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은 무효취소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논점은 없어요. 다만 출발이 일단은 유효이다, 무효이다는 언제 이후에만 성립한 이후에만 이 부분을 무심코 넘어가면 틀립니다. 무심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단일한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무효는 단일한 논점으로 출제 안 돼요. 전반을 섞어서. 보통 뭐요? 무효만이 아니라 취소와 동시에 섞어서 출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자, 138조는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139조는 뭐요? 무효 파트에서는 단골입니다. 단골. 자, 138조로 갑니다. 무효 행위의 전환입니다. 따라서 뭐요?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효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겁니다. 여기 보세요. 항상 138조를 읽을 때 제가 기초반에도 설명했던 요 예를 떠올리시면 돼요. 각가을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요놈이 없다 그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에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뛰쳐나가니까 뭐예요? 요놈이 핏덩인 채로 강보에 쌓인 채로 버려져 있더라 그죠? 잘 키워달라는 쪽지 한 장이 바구니에 담긴 채로. 그래서 각가을이 뭐예요? A를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고자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어요. 근데 친생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 친생자 신고는 무효이다. 그때 각가을은 A를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죠. 만약에 친생자 신고가 무효임을 가벌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입양했겠죠. 입양.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 하에서 뭐요? 무효인 신고를 입양 신고로서 뭐요? 효력을 바꿔서 인정을 해주자. 이와 같은 제도를 무효행위의 전환 제도로 합니다. 자, 보세요. 무효인 법률의 요거죠, 그죠? 무효인 법률의가 다른 법률의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뭐요? 친생자 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입양을 했으라고 인정된 뭐요? 그때는 무효인 신고로 뭐요? 입양으로서 효력을 바꿔서 효력을 인정을 해주자. 이게 무효행위 전환제도입니다. 자, 요건. 그러니까 일단 뭐요? 법률의가 무효되죠. 자, 보세요. 밑줄 긋지 마시고 친생자 신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요것도 없었다. 그때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문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불성립의 경우는 무효행위 전환의 단어가 있을 수 없어요. 일단 성립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입양으로서는 유의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알았다면 뭐야? 입양을 하고자 하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그럼 뭐야? 입양으로서 무효인 행위가 뭐야? 아니, 친생자 신고서 무효인 행위가 뭐야? 입양으로서 유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굳이 하시려면 이 부분만 체크할게요. 이 부분. 4번. 무효행위 전환의 한계. 4번.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세요. 무효인 행위가 뭐예요? 불효식이야. 예를 들면 불효식입니다. 근데 전환으로 뭐예요? 유효로 되고자 하는 행위가 요식입니다. 자, 그럼 느낌상 물어볼게요. 법률행위의 불효식과 요식 중 어느 것이 더 요건이 더 어렵습니까? 요식이 어렵죠. 불효식은 쉬운 거다, 그죠? 쉬운 게 무효인데 그것이 뭐야? 더 어려운 요식으로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인 행위가 뭐야? 불효식이라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요식으로서의 전환은 될 수가 없다. 반대는 됩니다. 반대. 요거 안 된다고 이론적으로. 자, 그다음 전환의 애. 손대지 마시고 우리 해당 파트에서 봅니다. 채권법에서 성락이 연착해서 그럼 성락이 안 되죠. 그다음에 뭐요? 성락은 그냥 단순히 오케이 해야 돼요. 근데 3억 주고 사러 청약했는데 뭐요? 3억은 비싸니까 2억 5천이면 사겠다 그죠? 조건 내지 변경한 성락은 성락이 아니죠, 그죠? 기존의 청약을 거절한 거예요. 이와 같은 조건이면 내가 대사하겠다. 새로 청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 새로운 청약으로서 간주합니다. 이게 법상의 대표적이에요. 그때 다시 봅니다. 그다음 유언은 반드시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정서 유언을 했는데, 그죠? 방식 흥결로서 무효입니다. 비밀정서로서 무효입니다. 그치 뭐야? 자필로 적었다. 자필정서로는 뭐야? 요건을 구비한 경우 뭐야? 비밀정서 유언을 어떤 이유로? 자필정서 유언으로 바꿔서 효력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법상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판례상의 예가 요거요. 예. 두 번째죠. 친생자 신고가 무효했을 때 이를 입양신고서 효력을 바꿔서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 보세요. 첫 번째 을이 갑의 부인이죠. 근데 A가 뭐요? 누구하고? 부인이 아닌 병가 사이에 태어났죠. 그죠? 그때 갑과 A는 뭐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그때 갑이 A를 자기 자식으로 삼는 제도가 뭐요? 인지죠. 근데 갑이 A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신고합니다. 부인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혼인애자를 혼인중개자로 신고했을 때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이를 뭐요? 인지신고서 효력을 바꿔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법상의 예에 해당합니다. 자, 굳이 하나 하신다면 뭐요? 뭐만요? 무효가 불효식이다. 그죠? 이를 요식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고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당불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볼게요. 본인이 무권 대리내기를 뭐요? 사후에 추인하면은 그 추인 효력은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이었어요? 소급이죠. 근데 이 부분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끝까지 무효죠. 추인하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간주다. 그죠? 그 다음 새로운 법률을 본다 밑에다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입니다. 비소급해요. 비소급해요. 무권대리 추인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15년도 1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매가 무효예요. 왜 무효냐? 예를 들면 허위 표시입니다. 무효다. 그죠? 그때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인하더라도 무효는 끝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유동적 무효가 아닌 한은 다 확정 무효입니다. 그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없어요. 유동적 무효는 우리가 두 가지 봤잖아요. 그죠? 뭡니까? 무권 대리와 허가제는 뭐야? 허가구역 도시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 나머지는 무효가 유효로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뭐요? 20년도에 자기들이 진짜 매매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요?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뭐요? 갑을과 매매 무효이기 때문에 을앞으로 된 등기는 효력이 없죠. 갑에게 등기를 다시 되돌려주고 이때 뭐요? 진짜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다시 뭐요? 을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복잡하죠. 그죠?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를 전제로 한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추인합니다. 알고서. 그죠? 추인하면 뭐야? 무효인 허위 표시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때, 이때부터 뭐야? 진짜 새로운 법률에가 있는 걸로 간주해 주자. 그죠?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한 제목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 추인이 있으면 뭐야?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죠. 예,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본다다. 그죠? 추정한다면 틀려요. 자, 요건 손대지 마세요. 당사자가 알고서 추인한다. 추인은 대표적인 의사표시죠. 그죠? 방법이 잘 없다. 명시, 묵시적. 자, 2번 중요 표시하세요. 무효행위 추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뭐야? 추인이 유효하려면은 그 법률가 무효가 된 이유가 뭐야? 없어지고 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어요. 무효 사유가 종료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제목을 외우지 마시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보세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103조 위반이에요. 불공정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야? 개개인의 의사로 사후에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한마디로 뭐요? 질서 위반 행위예요. 강행법규라는 뭐요? 국가가 마련한 법 질서 위반이죠. 반사회 질서 그죠. 국민들의 선량한 윤리 감정을 위반하는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를 했어요. 폭력이도 똑같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당사자 개인의 의사로 뭐요? 유효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죠. 이것은 왜 무효가 됐죠? 자기들끼리 허위 표시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죠. 그 다음에 뭐요? 또 무효가 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의사 무능자 행위 그죠. 그가 개인적으로 뭐요? 매매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개인적인 어떤 무효 문제는 뭐요? 나중에 유효를 할 수는 있다 그죠.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누구에게나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에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일 당그래요. 그 이해가 됐다면 뭐요? 이제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론. 강행법규 위반 행위,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폭리 행위 등은 절대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허위 표시 등은 추인할 수 있죠, 그죠? 예, 추인할 수 있는 개별적 예외 오지 마시고 추인을 하더라도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새로 내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유효하려면 뭐요? 추인할 때에는 새로운 행위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공정에는 뭐요? 추인 없다, 그죠? 그런데 기억나는지 볼게요. 불공정행위 그 자체를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104조 폭리에서 봤죠? 공정한 매매로는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기억나요? 기억나야 됩니다. 시험 칠 때는 기억나야 돼요. 불공정행위 그 자체를 추인은 절대 안 돼요. 예. 폭리행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폭리를 걷어내고 공정한 매매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무행위 추인할 수 없지만 전환은 할 수 있다. 최근에 이 부분이 각종심의 단골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 그때부터 이거 체크하시면 되죠. 무행위 추인이 있으면 뭐요?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되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A는 신경 필요 없죠. 자기들끼리는 소급적 추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해석상 제3자의 관련 해야지 못한다. 예. 자, 그러면은 2번 판례 이미 뭐야? 제가 설명했던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자, 2번은 일단 좀 보지 마시고 2번 판례는 1번요. 우리 시험 떴어요. 무효인 가등기를 요한등기로 전용 필요한 약정.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인 추이죠.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요한등기로는 전환할 수 없다죠. 무효인 추이이 있으면 그때부터다, 그죠? 소급해서 요한등기로 전환은 할 수 없다. 이 판례는 출제가 됐어요. 자, 이 판례는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출제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요번에 차는 욕심 안 냅니다. 욕심 안 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시험, 그 다음에요, 작년에 옆반의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도 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심화반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일단 요번에 차는 욕심 내지 마시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로 갑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16회차 문제요.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부 무효죠. 그때는 전부 무효임을 원칙 맞죠? 그 다음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할 수 없다. 맞죠? 그죠? 강행법규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폭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제일 기본 지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해서는. 그 다음 3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서 추인한 때는 소급하여 탈죠. 그죠? 언제부터입니까?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죠? 그 다음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뭐요? 무효이다. 맞죠? 그죠? 절대적 무효이다. 그 다음. 오늘 138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조문 그대로. 자, 지금까지 무효 파트를 봤어요. 자, 취소로 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취소 파트는 우리가 취소라는 단어는 여러 번 쓰지만 지금 배우자 하는 취소는 뭐예요? 요거 네 가지 취소의 하나입니다.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다. 예를 들면 요 날짜이죠. 근데 그 당시에 갑이 제한 능력자 중에 한 명이었다. 또는 뭐예요? 차고, 사기, 강박당해서 이 같은 매매가 있었다. 그렇지만 갑을 간의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죠? 유효. 따라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전전장도였죠. 이 자들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근데 사후에 취소권자가 취소합니다. 예를 들면 20년 1월 10일째. 그죠? 그러면 갑을 간의 매매는 그때부터가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에서 없던 게 되죠. 그때 취소 사유 중 차고, 사기, 강박 등으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나가지 못한다. 그죠? 이런 자들이 선이라면 갑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죠. 근데 제한 능력으로 갑을 간의 매매가 취소가 되었다. 그때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취소대항할 수 있다. 이 자들은 아무리 선이더라도 뭐예요? 사후에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게 우리가 배우던 취소제도예요. 자, 볼게요. 취소란 일단 뭐예요? 법률이가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성립조차 못한 게 있을 수 없죠. 다만 사유가 네 가지죠. 그죠? 이를 위로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취소 전에는 유효,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취소 전에는 뭐예요? 유효인데 확정은 아니죠. 그죠? 유동적 유효사입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 없죠. 그죠? 이 부분을 사람들이 틀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치 않고 뭐예요? 추인을 합니다. 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사후에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죠. 그럼 법적으로 뭐예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취소권의 포기가 된다. 그죠? 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당행위는 소급해서 유효로 된다. 얼핏이는 맞는 거죠. 그죠? 틀립니다. 왜 틀려요? 원래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인데 추인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동적 유효지만 이제는 뭐예요? 확정적 유효다. 그죠? 네, 확정적 유효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취소권이 뭐예요? 소멸하면 이제는 뭐예요? 유효로 확정이죠. 그죠? 확정.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취소라는 단어를 우리가 쭉 여러 군데서 봤죠.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취소, 네 가지 말을 말해요. 나머지 넓은 의미의 취소는 그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손은 대지 마시고 철회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 법률 행위는 뭐예요? 동의하더라도 그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죠. 영업을 허락했더라도 뭐예요? 영업 허락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죠. 단어는 취소지만 그 효과가 뭐예요? 장래를 향해서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철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공법 행위의 취소. 자, 보세요.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선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선고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죠. 소급해서 무효됩니다. 그 다음 부재자 재산 관리 명령의 취소. 또 뭐예요? 법인 설립 허가의 취소는 단어는 취소지만 이항의 재산 관리인이 관리했던 것을 다 소급해서 없앨 수는 없죠. 구체적으로는 장래를 향해서 보죠. 그 다음 재판으로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혼인, 입양 등 뭐예요? 반드시 재판으로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시상 혼인 관계를 취소하더라도 이양의 혼인 생활을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장래를 향해서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철회 개념. 여기서 구별 개념은 해제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해제만. 철회는 뭐예요?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이 도달된 때, 그죠? 그래서 도달
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언제만요? 도달 후에는 처리하지 못한다. 언제만? 도달 전에만. 그래서 처리는 언제요? 혈액 발생 전이다. 그죠? 혈액 발생 전에만 장내에서 혈액을 잘라버린 것을 처리한다. 그죠? 여기서 기억하지 마시고 해당 파트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언제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도달 전에만. 그죠? 그래서 이미 취소의 경우요. 이미 혈액이 발생한 이후죠. 그죠? 이후에 취소하면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취소하고는 전혀 다른 점입니다. 처리는 뭐예요? 혈액도 생기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우리 채권 보시 다시 합니다. 취소는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 취소예요. 법률행위. 그 모든 법률행위 다 인정되죠. 매매든 뭐예요?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합동행위가 됐든 모든 법률행위 취소가 다 됩니다. 그런데 해제는 뭐예요? 계약만 체크할게요. 당사자의 매매든 계약이 있었죠. 그죠?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채무자의 뭐예요?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권자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해제하면 계약은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죠.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이요? 처음부터 소급이다. 그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를 해제권이 한다. 그죠? 그래서 해제는 어디에만요? 계약에만. 일단 해제하기 전에 뭐예요? 계약은 유효죠. 그죠? 예, 유효. 자, 그래서 양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도표로서. 우리 채권법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취소는 뭐예요? 취소와 해제 모두 대표적인 뭐예요? 형성권에 해당하고. 오늘 둘 다 소급해서 무효되죠. 그다음 둘 다 뭐예요? 방식에 제한이 없죠. 둘 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뭐예요? 조건기한 등 부과는 붙일 수가 없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유가 뭐예요? 취소는 이 네 가지 법이 정하는 사유를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등 법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뭐예요? 약정 사유에 의해서도 뭐예요? 해제권자 해제권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취소는 뭐예요? 모든 법률행위다. 그죠? 근데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제도. 그 다음 따라서 둘 다 뭐예요? 취소 해제하면 당해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되죠.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 경우에는 반환해야 돼요. 그때 취소로 인한 반환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한 이익까지만 반환하면 좋겠다. 이건 특칙이 인정돼요. 그런데 해제는 여기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해제로 인한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의 특칙이야.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원상회복해야 되고, 엔더 뭐요? 채무 불이익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아울러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점이 차이랍니다. 여기서는 뭐요? 굳이 하신다면 요거. 취소는 뭐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는 제도임에 반해서. 해제는 뭐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만 특유한 제도다. 그런 정도로만. 그래서 채권법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 쉽게 넘어가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취소는 뭐예요? 취소권자만이. 그죠? 그 취소권은 뭐예요? 단독행위, 대표 형성권이죠. 자,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이미 흩어진 군데서 다 봤죠. 그죠? 자, 종합해서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여자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차고,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들의 대리인 또는 뭐요? 그 자들의 성계인만이 취소권자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우리가 제한능력자하고 이미 대리인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제한능력자도 뭐요? 취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죠? 왜? 없던 거로 되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죠. 그죠? 없던 거로 되니까. 취소는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제한능력자 뭐예요? 취소 행위를 다시 제한능력으로서 취소하지는 못한다. 그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으로 뭐야? 의사표시를 한 자. 이런 자들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대리인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서 뭐야?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대리는 2명이죠. 그죠? 법정 대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즉, 법정 대리인도 제한 능력자와 더불어 뭐요? 법에서 취소권이 인정되죠. 자신의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니다. 그죠? 자신 고유의 취소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의 대리인 체크할게요.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봤죠. 대리인의 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의 대리인 기준. 인정되면 취소권은 누구만이 가집니까? 본인만이. 그래서 임의 대리는 취소권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 대리는 뭐요? 취소하려면 뭐요? 본인부터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시 수여받은 경우만. 그래서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성계인은 뭐요? 2명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포괄 성계인도 있고 뭐요? 특정 성계인도 있고. 그래서 취소권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자는 2명밖에 없죠. 제한 능력자와 임의 대리인. 그 다음 취소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그 당시에 어떤 취소 사유가 있었죠. 그죠? 근데 현재는 그 부동산이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정 명의로. 그래서 갑이 나중에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취소하고자 한다. 근데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조문을 읽기 전에도 당연히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매매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을과했죠. 을과의 매매 이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따라서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뭐요? 원래 상대방이다.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 뭐요? 원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상정해놨죠. 네.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죠. 취소는 뭐야? 단독행위 의사표시죠. 그래서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명시적으로 하든 뭐요? 묵시적으로 하든 재판에서 하든 재판 밖에서 하든 상관이 없다. 그죠? 취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자, 그래서 판례 볼게요. 똑같은 것만 했던 게 뭐예요?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표시만 돼 있을 뿐이에요. 법령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죠? 다만 취소 의사표시는 반드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죠. 재판상 행해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특정한 방식 필요 없죠. 그죠? 네, 무방식이다. 그죠? 방식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명시 묵시적이죠. 그래서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서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도 무방하고 법령의 취소를 당연히 전제한 소송사 이행의 청구 뭐요? 등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취소는 명시, 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취소하겠다. 이 어떤 단을 직접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을을 찾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뭐야? 토지를 판반했지만 쏘가서 팔았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돌려달라. 당연히 취소하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취소를 당연한 전절한 이행 청구에는 뭐요? 당연히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예. 묵시적 취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취소의 상대방. 원래 법령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전양도되더라도 뭐요? 전덕자인 양수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자, 일부 취소. 제목만 밑줄 것이고, 일부 취소 인정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쉽게 갑니다. 일부 무효는 우리가 137조에서 봤죠. 그죠? 일부의 무효사항에서 원칙 전부 무효죠. 그죠? 다만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즉, 일부 취소 똑같아요. 조문은 없지만, 일부 무효가 인정됨으로써 뭐요? 일부 취소도 똑같이 인정할 수 있답니다. 판례, 유추 적용. 자, 보세요. 그 요건이 올 필요 없어요. 하나의 법령의 전부가 아니라 뭐야? 일부에만 취소하기가 있는 경우. 자, 거기다가 밑줄 것이고, 여기다 뭐야? 원칙. 일부 무효하고 똑같아요.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원칙입니까? 전부 취소가 원칙이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요. 전부 취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만 A 뭐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일부만 취소 가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일부 무효하고 똑같아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듯이 뭐요? 법령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그 전부를 취소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요건 요거예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법률에가 뭐요? 나눌 수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요건 똑같아요.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뭐요? 이를 유직고자 하는 당사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그러면 일부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판례요. 일단 취소하기 전에는 가벌간의 매매는 유효죠. 취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일단 성립해야 되죠. 그죠? 성립조차 못한 경우는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은 자 보세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에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죠? 취소는. 따라서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 해당 부분 판례 찾으시고 찾습니까? 그 부분 적어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시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어요. 가벌간에 한 필지 매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뭐요? 특정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외를 했습니다. 물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은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 부분은 취소할 대상이 없죠. 그 부분이요. 그래서 이는 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이 뭐요? 처음부터 체결이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 부분에서는 법률예가 없었죠. 따라서 그 부분은 법률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률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각종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예. 키포인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취소하면은 이 부분도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이에요? 소급이죠. 그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죠?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뭐요?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현존하는 한도로 했으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어떻게 적으면 돼요? 언제나죠. 그죠? 언제나. 다른 말로 선악불문이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 반하면 족합니다. 자, 그럼 쉽게 갑니다. 취소권자가 뭐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은 당의 법률이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죠? 손대지 마세요. 앞에서 우리가 박스본을 봤죠. 근데 혼인, 입양 등은 성질상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걸로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성질상 장래를 향해서만. 그 다음 제3자의 대항 여부입니다. 취소 사유 중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차고, 사기, 강박 등을 위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쭉 확인을 하는 거고. 자, 부당이득에 반한. 취소하면 당행위는 소급해서 무효되죠. 그래서 이 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이 행위는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죠. 그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죠. 그죠? 그래서 채권법 마지막 시간에도 할 겁니다.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악의자는 뭐야?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는 게 이게 원칙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우리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이 부분만. 여기서는.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는 최대한 부가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죠? 그래서 가벌간의 매매가 뭐야?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그게 뭐야?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뭐야? 언제나 현존이익이다. 그죠? 선악 불문. 다른 말로 뭐야? 언제나죠. 언제나. 제한 능력자 언제나
현존한 이익까지만 반하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단골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판례태도요. 그러면 누구에게 엄청나게 불려요? 상대방이 불리하죠. 그래서 해석으로 하면 뭐요? 해석을 아마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 판례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일단 뭐요?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받은 이익은 뭐요? 현존한 걸로 추정해 줍니다. 그러면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존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존 이익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남아있지 않으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요. 상대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밑에 판례 이 부분은 심화발서 설명드릴게요. 네. 금방 본문에 설명됐던 그 내용이 그냥 부연 설명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 자, 그러면 6번 중요 표시하시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가불간의 매매행위가 뭐예요? 15년도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있었죠, 그죠? 그럼 취소권자는 이들 사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권자는 뭐예요? 반대로 뭐예요? 취소치 않고 추인도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1월 10일자에 추인을 했다고 볼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이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서 규정한 자. 그 다음 밑줄 것이고, 누굽니까? 취소권자죠, 그죠? 즉,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죠. 취소권의 포기가 추인이기 때문에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이야.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고, 효과. 당연히 추인하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추인은 누구에게? 원래 범죄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야 된다. 자, 근데 계속 중요합니다. 추인의 요건. 추인이 유효하려면 뭐예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거기다 칠 것이고, 종료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취소 사유가 이 네 가지죠. 그럼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하려면 뭐예요? 능력자가 된 이유만. 착오 등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뭐예요? 착오 등 상태로부터 뭐예요? 벗어난 이후에만 추인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단골이 2항이요. 법정대리요. 법정대리는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능력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언제랍니다.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건 뭐야? 언제나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법정대리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취소의 원이 종료하기 전일지라도 뭐요? 법정대리는 추인할 수 있답니다. 각종 시험에 가장 자주 떠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봅니다. 말 그대로 추인은 뭐예요? 취소권자가 추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죠. 그럼 법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그죠? 그 효과. 추인심은 취소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뭐예요?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죠? 그 추인은 뭐예요?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취소권자의 단독행위 형성권에 해당한다. 자,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추인의 요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누구만이요? 취소권자만이, 그죠?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추인이 뭐요? 유효하려면은 2번. 그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는 취소는 뭐요?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할 수 있죠, 그죠? 없던 게 되니까 불리치 않기 때문에. 근데 추인은 뭐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추인하려면 뭐요? 능력자가 되어야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려면 스스로 추인할 수 있고,
착오 등에서 의사표시란 자는 뭐예요? 그 상태를 벗어난 이유만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 능력자가 추인했다. 그러면 뭐예요? 읽어볼 필요도 없죠. 추인 흐르기 없답니다. 추인 흐르기 없다. 그죠? 그 부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밑줄은 끊지 마세요. 제한 능력자 중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에는 단독으로는 추인할 수 없으나 법정 대리에 도의가 있으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렇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도의가 떨어도 추인하지 못한다죠. 네, 중요한 요겁니다. 리얼.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는 뭐야? 언제든지 그죠?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요. 추인은 취소권의 폭이다. 그죠? 유의하려면 알고서 해야 됩니다. 모르고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그 다음, 방법. 원래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 의사표시니까 밑줄 걸 필요 없죠. 명시, 묵시적.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죠? 자, 효과. 이제는 취소권자가 유효하게 추인하면 뭐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 표시하시고. 최근에 뭐요? 우리 시험, 기타 시험에 추인 파트에서는 가장 단골입니다. 자, 일단 밑줄 긋고 설명할게요. 일단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렸다. 그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소급에서 무효가 됐죠. 무효가 돼버렸어요. 이를 번복해서 취소해놓고 또 취소 추인을 못하죠. 그죠? 다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금방 봤죠. 그죠?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취소해놓고 취소 추인을 못하죠. 그죠? 취소는 못한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자, 그럼 판례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 을과의 매매를 뭐요?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갑을과의 매매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없던 게 되죠. 그죠? 취소 체크하시고, 취소한 법률이 뭐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체크할게요. 처음부터 매매가 없던 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뭐요? 일단 취소된 이상, 그 이후에는 뭐요? 그 이후에는 취소 추인은 없고, 체크하십니다. 취소 추인을 못한다고요. 요 단어를 체크하시고, 그죠? 이미 자기가 취소했어요. 그럼 이미 매매는 없던 게 있죠. 근데 이자가 뭐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하겠다. 이미 취소해놓고 취소권을 포기한 추인하겠다. 말이 되는데요? 안 돼요.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뭐야?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 추인해서 이미 뭐야? 취소돼서 무효연구소된 당초행위를 다시 뭐야? 유효로 되살릴 수는 없다. 그죠? 자, 이거 취소해놓고 뭐야? 이를 다시 유효로 되살릴 수는 없어요. 이미 무효가 됐습니다. 다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하면 뭐야?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걸로 된다. 그죠? 그때부터 다른 얘기로 유효. 그래서 이 부분 지문은 분명히 뭐야? 한 세 줄로 될 거예요. 그럼 어떤 핵심 단어를 찾는 거예요? 취소된 이상 뭐야? 취소 추인은 할 수 없다. 그죠? 취소 못해요. 자기가 취소해놓고 뭐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포기하고 추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전 취소 파트에서 하나 남으세요. 법정 추인. 일정한 법이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법의 교정에서 추인형으로 간주가 되죠. 그죠? 자, 법정 추인입니다. 이 부분도 쉽게 가면 우리는 엄청나게 남들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업 제목이 법정 추인이죠. 법률 규정에 한 추이다. 그죠? 자,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전조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뭐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법의자는 당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가 된다 그죠? 본다. 그러나 이 보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죠? 이 보류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법정 추인 사유가 뭐예요? 총 6개죠. 전문화 일부행 전, 그 다음 뭐예요? 이에게 청구 이, 그 다음 뭐예요? 경계경, 담보 제공의 담, 취사행위로 취한 권리 전부터 일부의 양도의 양, 강제 집행의 집이다 그죠? 그 전의경의 담량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법정 추인 사유죠. 전의경의 담량집이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다시 체크를 합니다. 요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법정 추인이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그죠? 근데 명시, 묵시적 추인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명시적 추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추인이 있으면 명확하게 확인이 되므로. 근데 묵시적 추인은 뭐예요? 묵시적 추인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다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이 뭐예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뭐예요? 법정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둠으로써 뭐예요? 이 같은 다툼을 피하고자 이런 제도를 둡니다. 전제. 추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이 그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뭐예요? 또 6가지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여야만 한다? 취소권자 행위. 취소권자의 행위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만. 나머지는 뭐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행의 청구하고 뭐예요? 양도는 일방이 하는 거죠. 일방이 하는 건데 나머지는 계약이에요. 이런 것들 강제표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만이 시험에 답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한 걸로 속입니까? 상대방이 한 걸로 속여요. 그래서 이행의 청구와 양도 행위가 추이되려면 뭐예요? 누가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취소권자. 이거 찾는 문제입니다. 항상 이 거부를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쭉 교과서로 확인합니다. 자, 법정 추인되면 뭐예요? 일정한 법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법에서 추인이 있도록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징요. 체크할게요.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 필요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 없다. 그죠? 네. 법에 의해서 추인으로 간주가 되는 제도이므로 그 요건만 구비되면 뭐예요? 취소권자가 취소권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 추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뭐예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법에서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세요.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이 종료했어요. 갑이 을에게 뭐예요? 아무 말 없이 등기를 넘겨줍니다. 을로부터 뭐예요? 아무 말 없이 대금을 수령합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추이돼요. 전문화 일부예요. 그죠? 그 다음 이행의 청구 체크하시면 되죠. 누구의 이행의 청구만이? 취소권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예요? 대금을 달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등기 넘겨달라 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예. 추인은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이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경계는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죠. 담보 제공도 똑같아요. 취소권자가 뭐예요? 상대방의 담보를 제공하든 뭐예요? 상대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든 상관없다. 그죠? 담보의 종류도 뭐 저당을 잡든 뭐예요? 보정을 세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양도 체크하시면 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처음부터 일부 양도. 누구의 양도 행위 하랍니까? 취소권자의 양도 행위 하랍니다. 그래서 갑이 매수인이라고 볼게요. 을과의 토지 매매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하지 않고 뭐예요? 매수한 토지를 이자에게 대파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토지 위에다가 이자 앞으로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그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뭐요? 타인에게 전매하든 뭐요? 그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든 임차권을 설정하든 이런 것들이 뭐요? 법정 추인에 해당합니다. 다만부터는 일단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본격 출제된 뭐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뭐요? 힘이 남으면 그때까지 이해를 할게요. 그래 강제집행도 상관없다 그죠?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하든 상대방도 강제집행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항상 법정 추인은 뭐요? 두 가지만 지문에서 찾아내면 돼요. 이행의 청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죠? 양도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느냐 거기서 답입니다. 다만 이 보류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건요. 이와 같은 6가지 중 사유 하나가 뭐요?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에 생겨됩니다. 다만부터 밑줄 긋지 마시고 다만 그 원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의 능력자다 그죠? 법정 대리인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일제라도 뭐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또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자, 그 다음 이 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제목만 밑줄 긋으시고 이 보류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효과 똑같죠? 추인이 있었던 걸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접어두시고 자, 매일 문제 7번을 가보세요. 1번 법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행의 청구 밑줄 긋게요. 이행의 청구. 자, 그러면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밑줄 긋으시면 되죠. 이행의 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 상대방이 그죠. 그럼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바로 틀렸습니다. 취소권자에게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함으로 본다 그죠. 이걸 주의하시면 돼요. 정답 1번. 그 다음 취소권의 포기 밑줄 것이고 이게 추이죠. 그럼 당해 법률행은 유효로 확정 맞죠? 유효로 확정이에요. 그 다음 3번 아직 안 배웠어요. 취소권의 행사기한은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중단, 정지, 포기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제한 능력자는 밑줄 것이고 마지막 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대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적을게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 떴다는 겁니다. 일단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에는 당해 법률에는 유효죠. 처음부터 대상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그럼 그 부분은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매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특약만은 뭐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없다. 그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취소까지 배웠습니다. 취소 파트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추인입니다. 근데 추인은 뭐야?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추인이 유효하려면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라 해야 된다. 다만 뭐야?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근데 법정 추인이 되기 위해서 뭐야?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누가 해야 한다? 취소권자가. 특히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행에 청구하고 양도행위예요. 이와 같은 행위들을 누가 했을 때만이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이 법정 추인.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에 청구, 양도행위는 법정 추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조문으로서 뭐예요? 이 보류가 없어야 된다. 그죠? 이 보류가 있으면 법정 추인이 되지 못한다. 그런 기본 틀을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어렵지만 취소권자가 뭐예요? 자신의 법률을 이미 취소해버렸죠. 취소한 이상은 취소 추인은 없다. 그죠? 취소 추인은 하지 못하고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반복하세요. 무효행위 추인만 할 수 있다. 어려운 지문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시험, 각종 시험에 가장 단골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추인 파트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지금 민법 총칙이 생각보다 꼼꼼히 하다 보니까 뭐요?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그 물권법은 뭐요? 일단은 약속된 시간만큼 확보를 할 거예요. 우리가 보강 등을 통해서. 그래서
물권법 치소권이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소멸시효까지 당연히 마치고 물권법을 아마 물권법 총론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따로 날 잡아서 보강을 하든 아니면 뭐요? 그 본 수업 시간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더 추가해서 보강을 하든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꼼꼼히 똑같이 대비를 할 겁니다. 다만 깊이 있는 판례는 당연히 심화반으로 미룰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을 진행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매일 문제도 우리가 지금 진도보다는 조금 앞서서 나갑니다. 항상 수업시간을 챙겨오시고. 오늘은 7주차까지는 끝났습니다. 다음 주차부터는 8주차 매일 문제부터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